여러분 혹시 배다혜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다혜 씨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최단미 변호사님, 이 배다혜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배다혜 씨가 최근 2년간 본인보다 10살 이상 어린 20대 남성에게 아주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20대 장모 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을 해서요. 배다혜 씨에게 예를 들면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악성 댓글을 수백 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다혜 씨의 공연장에 수차례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고성에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스토킹을 해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2년에 걸친 스토킹이면 이것 말고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20대 남성이요. 배다혜 씨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요. 그런데 햄스터를 선물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 발상이잖아요. 네. 근데 연락에 답을 안 하니까 기어이 남성이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이 남성 자신의 책을 출간한다면서 배다혜 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우린 지금 얘기만 하는 거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요. 배다혜 씨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통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 얘기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해지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잠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이런 거 애니메이션 해갖고 몇 차례 보냈어요. 2년간, 무려 2년간 배다혜 씨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연예인들은 이런 피해를 당할 때 이미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선뜻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배다혜 씨 입장문을 보면 바보같이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그러니까 증거를 또 많이 모은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정말 한편으로는 본인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세상에. 많이 괴로웠다는 입장문을 배다혜 씨가 남겼는데요. 네. 이제는 담담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이 상황을 만든 건 그 사람, 그 스토커의 잘못인 것이지 본인의 잘못은 이제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백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아마 당해보지 않고서는 저 고통을 진짜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어떤 극심한 고통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때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받는 객체인 나 스스로를 갖다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결정을 갖다가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저런 종류의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별다른 죄책감이라든가 후회 이걸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적극적으로 맞아요. 당당하게 나는 맞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 훨씬 잘하신 결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용기도 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몹쓸 짓을 한 남성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에서 이 관련된 혐의 인정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한 거 다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성을 해서 인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난 처음에 정말 배다혜 씨가 좋아서
팬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장난이 좀 심해졌던 것 같다. 장난요? 근데 이게 범죄가 된지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다혜 씨에게 또 SNS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거 어차피 벌금이면 끝나.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니? 이런 조롱성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저렇게 스토킹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본인이 하는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년 정도는 아주 저렇게 뭐 이렇게 팬같이 하다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스토킹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스토킹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대로 벌금형이라든가 나 합의금 이렇게 돈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스스로가 무서워하는 것은 신체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행동을 뭔가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체형을 달라고 본인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이 매를 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네. 소원대로 됐습니다. 진짜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볍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스토킹 자체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에 좀 잘못된 것이 이렇게 약하게 생각을 했고 또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히 경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론 이제 법 자체는 없습니다. 스토킹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는 계속해서 있지만 하지만 네. 이번 사건처럼 다른 예를 들면 형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스토킹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난동 피워서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불안감을 조성, 불안감 조성행위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로 구속 기소가 됐고 통상 과거의 판결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실형 선고되는 사안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 스토킹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중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도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기간이 짧지 않고 길었죠. 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배다혜 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거기다가 배다혜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아까 합의금 운운하고 뭐 나 벌금형에 불과해 이렇게 문자 보낸 것도 반성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가도 또 할 거야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몹쓸 짓을 한 남성. 그렇다면 그 선고 이후에 혹시 뒤늦은 참회의 눈물 흘렸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 씨는 선거 직후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사에게 항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장에서 항의를 과도하게 하는 것 또한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형은 됐지만 혹시 2년 뒤에 풀려나왔을 때 혹시 또 다른 스토킹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배다혜 씨한테 이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회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